높이뛰기 세계적인 선수들은 처음에 예선전 할 때는 보시면은 그 정도 수준은 막 이만큼씩 큰 격차로 남아서 쭉쭉 여유 있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메달 결정전 이런 거 할 때 쫙 막판에 3차씩 이렇게 모이면 정말로 뭐 1cm 더 높이고 이렇게 아슬아슬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우리의 눈높이가 그 높이뛰기의 그 목표가 되고 있는 건데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년 동기비로 보면 대충 110%에서 한 130%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곡선을 그려보면 서서히 이제 기울기가 이제 둔화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주가도 사실은 이 흐름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앞으로의 전망, 이것을 다시 뚫고 다시 뛸 수 있느냐 없느냐는 향후의 전망이 또 결정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 주고 계신 분이죠.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시장의 모든 관심이 엔비디아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데이입니다. 그러니까요. 엔비디아 오늘만이 아니라 뭐 계속해서 최근에 뭐 어제부터도 그렇고 안 가면 경계심, 엔비디아 경계심 이런 단어가 뭐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내용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 헤지펀드, 미국의 헤지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탑 10,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와주셨는데 시사점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럼 제 광고 문구 중에 사랑이 변하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랑이 변하니, 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맞습니다. 꽤 된 광고 같은데. 네, 아주 이제 제 나이 때. 근데 그 과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헤지펀드들이 특히 이 빅테크 사랑이 엄청난 썼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상반기 마치면서 봤더니 사랑이 변하는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서 이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거 6월 말자 기준입니다. 이제 미국은 그 소위 그러니까 펀드 남의 돈 받아갖고 운영하는 회사들 중에 1억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억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자금을 운영하는 모든 펀드들은 우리로 따지면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분기 단위로 이렇게 소위 이제 우리 분기 실적 보고서 우리 회사들 상장 기업들 보듯이 그걸 내고 거기에 이제 보유 종목들이 분기 단위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상당히 더 큰 미국의 내노라는 헤지 펀드들 693개를 계속 지금 그러니까 출적을 하는데, 그들이 1, 4분기 말에 내놓은 탑 10 종목, 그 다음에 2, 4분기 말에 내놓은 탑 10 종목의 이름들을 쭉 비교를 해봤더니 빅테크 이름들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더라. 이게 이제 탑 10이란 거는 이제 핵심 투자 종목들인 거잖아요. 거기서 이름들이 빠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보시면 확실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엔비디아, 애플까지 그러니까 6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1, 4분기에는 이것이 쫙 들어있다가 2, 4분기에 말아보면 이것이 탑 10 안에 있는 저 가로 아닌가 이 숫자는 이제 펀드들 갖고 있는 보유 펀드 숫자입니다. 이것이 다 아마존 마이너스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고 보시면 메타는 유지됐고 유일하게 애플만 늘었고 심지어는 엔비디아조차도 탑 10에서 줄었다. 그러면 아마 다른 종목, 다른 펀드들도 일정 부분은 좀 서서히 줄여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월 말이 하필이면 정말로 이제 뭐 성견지명에 있었지 모르지만 피크였었잖아요. 7월 초가. 보통 그 전에 서서히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에 이제 상당히 영민하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헤지 펀드들이 빅테크에 대해서는 서서히 포션을 좀 줄여가고 있는 느낌을 충분히 여기서 받아볼 수 있고요. 여기서 특이한 거는 테슬라가 안 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요 하나만 갖고 왔는데 전체 보유 종목 안에서도 헤지펀드들은 테슬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테슬라 사이 대단한데 적어도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테슬라 자체가 이 헤지펀드들이 안 들고 있다는 것들을 한번 우리 투자자분들도 꼭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월 초에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 크게 불거지고 실업률도 나오고 그리고 엔화
엔캐리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엄청나게 약세를 보이기 이전부터 사실 M7은 조금씩 흔들리고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 나왔던 얘기가 투자 대비해서 이익 나오는 거 맞아? 뭐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고점에 대한 논란도 지속됐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내일 실적으로 그 부분들을 싹 또 잠재울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 예. 어떨까요? 뭐 이따 뒤에서 이제 네. 어느 정도 설정을 냈었는지 네. 보긴 하겠지만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이런 그 소위 이전에는 AI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환호했지만 이제는 AI 얘기하면 말씀 주신 대로 돈을 벌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이 생기는데 네. 그래서 이거 아마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차트인 것 같은데 다시 갖고 왔어요. 네.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대형 기술주 안에 하늘색 선이 엔비디아 제외된 거고 검정색 선은 엔비디아 포함되어 있는 이익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매출을 내서 얼마나 이제 돈을 버느냐. 그 이제 이익률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대형글 기술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엔비디아. 그러니까 사실 애플 빼면 나머지들은 요 세 개 네 개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엔비디아로부터 GPU 칩을 사다가 대규모 AI 서버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마진이 보시면 올 초 이후부터는 보시면 정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빼고 나면 나머지 기업들은 마진이 지금 좋긴 한데 사실은 이것이 엔비디아 투자, 그러니까 AI 투자를 지난 1년 반간 어마어마하게 해왔지만 마진이 더 이상 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당장은 돈을 잘 버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 벌 거야라는 의구심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오늘 아마 실적은 저는 생각은 뭐 그렇게 괜찮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전망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의구심을 제시하고 뭔가 명쾌한 그런 답을 듣고 싶어하는 게 이 부분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을 거야라고 보는 의견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다 좋을 건 알겠는데 맞습니다. 앞으로는 뭐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022년도 10월 시장 전체 바닥. 그러니까 기억하시면 그 바닥 대비 네. 지금 엔비디아는 1000% 올랐습니다. 11배 올랐거든요. 그럼 이것이 그대로 그 속도로 그대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는 거죠. 뭐 유일한 적은 너무나 높아진 눈높이.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 이것도 생각이 드는데 고점 논란을 할 때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이제 닷컴 버블 시대입니까?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결국은 네. 시장에서 어떤 회사가 좋으면 영원히 갈 것 같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제일 좋으면 엔비디아 혼자가 99.99% 시장을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좀 독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세상에 영원한 거 없고 또 영원히 이제 건불 10년이라서 영원히 1등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기술 업종에 투자하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S&P 500의 11개 업종을 쭉 나눠서 이걸 100으로 보고 기술 업종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것이 늘고 늘면 확실히 시장에서 더 이걸 좋게 보고는 거고 줄면 안 좋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전체 업종, 그러니까 S&P 500을 100으로 봤을 때 기술 업종의 비중이 32% 차지합니다. 32%딱 가면 와도 이제 1등이잖아요. 네. 근데 이 32% 수준이 어느 정도인 거냐? 과거에 어떤 특정 업종이 제일 잘 나갔을 때 가장 가깝게는 금융업종이 2007년도 8년도에 그때 22%였고요. 조금 멀리 가면 에너지 업종이 2080년에 제일 많았을 때 26%, 막 유가가 엄청나게 잘 갈 때, 결국은 특정 업종이 제일 갈 때가 뭐 에너지가 제일 잘 갈 때 26% 정도였는데 기술 업종이 정말 잘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닷컴 버블 때, 네. 그때가 33%였어요. 피크가. 그게 가운데 있는 테크 버블 33% 빨간색 동그라미. 예, 그러니까 네. 결국은 나하고 비교하는 건 네. 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32%고 당시 최고 피크, 정말로 버블이었다고 하는 피크가 33%였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목에 차 있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를 역으로 지금 이것이 이제 그러면 40% 50% 가면 좋겠는데 우리 기술업종 빅테크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일이 잘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니면 다른 건 방법이 있겠죠. 엔비디아만 가고 나머지 업종
나머지 종목들 기술 업종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니 아마존이 이쪽에 시가총액을 뺏어와서 엔비디아가 쌓아가는 방법은 있을지언정 기술 업종 전체가 더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까지 달렸던 속도로 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릴 때 AI 그 트렌드, 큰 줄기가 변함이 없다라는 건 거의 다 공통된 의견이니까요. 앞으로는 AI 시대로 간다는 거. 그렇다면 흔들릴 때 이렇게 논란이 있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담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고요. 사랑이 제가 변했다고 얘기했던 헤지펀드. 네. 8월 달에 사랑이 조금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보시면 확실히 그 바이더 딥이라고 하죠. 워낙 단기간에 급락을 하다 보니까 8월 달에 프라임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 헤지펀드들은 숏도 많이 치다 보니까 그걸 숏을 치려면 누구한테 빌려야 되잖아요. 그 서비스를 해주는 게 이제 증권사의 프라임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프라임북에 골드만삭스의 프라임북 안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미국 기술주에 대해서 8월 첫째 주에 엄청 급락했은 그날 8월 그 5일이 껴있는 네네. 그 주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그 전에는 많이 사실은 계속 빠져왔었잖아요. 아래로 총 거래량이 역으로 많이 팔아왔다가 8월 첫째 주 들어와서는 공격적으로 사 들어왔다는 측면에서 말씀 주신 대로 단기적으로 이 정도면 사볼만 하네라면서 사실 들어왔다는 측면에서 이 다시 저가 매수세가 지속 유지되려면 오늘 어찌 보면 이제 성적표를 받아들이는 거죠. 앞으로도 쭉 갈 거야? 아니면 나의 사랑은 여기 짧게 불꽃 사랑은 끝날 거야? 이제 그것이 오늘 실적과 전망에서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냥 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얼마나 부담을 느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맞습니다. 모두가 다 엔비디아예요. 그렇죠.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의 입에 달려있는 그 발언이 파월만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세계에서 뭐 가장 중요한 주식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니까요. 눈높이를 충족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제가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도 했지만 네. 높이 뛰기 또는 장대 높이 뛰기 기억하시면은 그걸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세계적인 선수들은 처음에 예선전 할 때는 보시면은 그 정도 수준은 막 이만큼씩 큰 격차로 남아서 축축 여유 있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쫙 막판으로 금메달 결정전 이런 거 할 때 쫙 막판에 3차씩 이렇게 모이면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또 그 1cm 더 높이고 이렇게 네. 그 높이면서 그렇게 아슬아슬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눈높이가 그 높이 뛰기의 그 목표가 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5번 그 차트를 보시면 네. 여기는 전년 동기 대비는 무의미할 정도로 워낙 고성장이라 전분기 대비로 정확히 작년 2, 4분기 1년 전부터 이런 급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거의 400%대 전년 동기비 성장, 전분기 대비로는 120% 성장. 이것이 근데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가만히 보시면 정확히 반토막씩 좀 줄고 있어요. 125, 62, 37, 19 이번 예상하는 게 5에서 한 10 사이 뭐 요 정도 지금 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전년 동기비로 보면 대충 110%에서 한 130%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곡선을 그려보면 서서히 이제 기울기가 이제 둔화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주가도 사실은 이 흐름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그러한 이제 45도나 뭐 90도로 그리기보다는 결국은 이 변화율과 같이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이것을 다시 뚫고 다시 뛸 수 있느냐 없느냐는 향후의 전망이 또 결정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숫자만 봐도 사실 못 나오는 게 아닌데 눈높이가 워낙에 맞습니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일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에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나오는 그 숫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우리 사주 가치 증가, 그러니까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도 시사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하게 된 게 원래는 2년에 한 번씩 내던 그 차세대 칩을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내고 있거든요. 그게 말이 쉽지 그걸 2년짜리 1년으로 줄이려면 그 안에 직원들은 뼈를 갈아 넣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번 저 조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 근무하고요.
엔지니어들은 새벽 1~2시까지 일한답니다. 그게 가능해? 그런데 이직률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반도체 평균 업계의 이직률이 17%인데 엔비디아는 5%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일하는데도 뼈를 가놓고 일을 하는데도 왜 이직률이 이렇게 낮을까? 어마어마한 보상이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5년 전에 2019년대 엔비디아 우리 사주의 평균 가치가 25,000달러 정도. 우리나라 따라지면 소나타 값, 도요타 캠리 값이었는데 이것이 가장 최근에는 얼마까지냐면 65만 달러. 이게 저도 올라서 보니까 비교를 해본 것을 보니까 람보르기니라는 슈퍼카 있잖아요. 거기에 우루스와 우라칸이라는 요즘 제일 핫한 모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개를 동시에 살 수 있는 가격이랍니다. 이게. 차로 비유하자면 네, 저도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거의 350만 달러, 25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따지면 우리가 소나타 한 대 살 수 있다가 이 슈퍼카 두 대를 동시에 살 수 있는 정도로 직원들의 부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기 때문에 새벽 1시까지도 해도 그래서 여기 보면 황금 수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2년간 황금 수갑 차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뭐 이런 코멘트도 나오던데. 황금 수갑. 예. 수갑은 수갑이야. 꽉꽉 해서 거의 뭐 죄수처럼 일을 하는데 이게 황금이라는 거죠. 비유가 참.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확실하게 직원들을 관리하는 방법은 독특하다. 어쨌든 성과를 잘. 문제는 되게 저도 걱정은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이 확실한 정도로. 보상이 일단 지금까지 있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네. 사람이 영원히 그런 식으로 일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쥐어짜는 식의 방식이 계속 갈 수 있을지 또 새로운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하겠지만 그런 측면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모델일까에 대한 고민도 들고 이거는 결국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개인의 가치관도 걸려 있는 거라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일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얼만큼 증가를 했는가, 성장을 했는가, 앞으로 가이던스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 부분도 있고요. 이 지연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생산 지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주목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그거가 상반기에도 3, 4월 달에 주가 급락을 한 번씩 가져왔었던 네네. 것도 소위 그 말한 차세대 칩, 블랙웰이 네. 뭐 한 분기 지연된다, 네. 안 된다. 뭐 내일 뚜껑 열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개스를 하기는 그러니까 명확한 답을 주기보다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분명 그 대량 생산 이슈는 있어 보이니 설계상에 결론적으로는 4분기에 일부 출시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소위 말한 대량 생산으로 올라가는 속도는 1, 4분기로 서서히 올라가는 쪽으로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식으로 컴프로마이즈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젠슨왕 입장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분기 늦어져요라는 순간 어마어마한 그런 반응도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소위 그런 톤 조절, 색깔 조절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 고객사들이 그 소위 투자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에 따라서 그 엔비디아의 향후 전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엔비디아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이 그 사이에 또 이 투자의 그런 그 규모나 방향성의 속도가 바뀔지 여부도 같이 앞으로 향후 체크가 돼야 될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제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치에도 충족하고 뭐 잘 나왔습니다. 만족할 만하게 잘 나왔어요. 그렇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네. 잘 계속 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면 네. 이게 충족을 못했을 경우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건 재앙이죠. 그건 재앙이고요. 잘 됐다는 거 우리 생각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 거기에 다 포커싱이 네.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좀 우리 투자자들이 만약에 못했으면 좀 풀백하셔야 되고요. 그건 왜냐하면 그 기대감,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이제 약간 지연이면 사실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오히려 고객들에 대한 전망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냐에 중요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충족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밸류 체인 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정 부분 사실은 조정받은 것도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충분히 앞으로 다시 한번 TSMC가 아까 가만 보시면 2, 4분기에 새롭게 많이 들어간 거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헤지 펀드들이 왜 삼성전자를 투자 못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한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모두가 엔비디아만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마지막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디메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